그러니까 87년 얘기를 잘 하면 좋겠는데 DJ의 이게 최대 패착이죠. 그러니까 DJ가 지금 과도하게 평가되면서 DJ의 그 문제점들이 약화되고 있는 건데 사자 필승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까지 4명이 하면 호남표가 결집되니까 이긴다는 거야. 그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그 근거였거든. 영남표는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내가 볼 땐 DJ가 계속 물어야 돼 DJ한테. 그러니까 87년에 그 6월 항쟁을 그 무산시킨 책임이 누가 있는가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후보 단일화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요. 워낙 대중항쟁이 강력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되면 설사 노태우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를 뒤집어 엎고도 남았어. 강력했다고. 그런데 후보 단일화해서 져버리니까 그건 뭐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고 그 변명의 여지가 없던 거에 대한 책임은 DJ한테 있어 사실은. 나는 그렇게 봐. 그때 그거 갖고 논쟁을 많이 했었어. 사자 필승론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자 필승론을 지지했던 게 또 누구냐면 문익환 목사, 강철, 김영호까지 다 그랬어. 그거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라 그래서 전대엽까지 다 그랬다고. 전대엽 그러니까 이런 제야가 김대중과 친하니까 김대중의 노선을 합리화하는 자기의 선거 방침을 갖는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 그 다음에 그래서 DJ와 YS의 차이는 이게 내가 볼 때는 긴 안목에서 보면 둘 다 야권의 민주화 세력이야.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YS는 온건하고 DJ는 좀 과격해.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YS를 자기의 적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그럼 YS는 약간 의회민주주의자고 김대중은 거리에서 하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사람이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차이는 경제하고 남북관계. 경제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대로 바라고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걷는 직접 민주주의, 촛불 항쟁, 뭐 당원 어쩌고 직접 뭐 어쩌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DJ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는 게 DJ 유산이죠. DJ.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자꾸 김대중부터 민주주의다 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YS는 민주정부가 아니야. 그다음에 노태우도 민주정부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끊기 시작하면 자꾸 뭐로 가냐면 민주주의 중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경제에서 약간 사민주의적 성향, 남북 화해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YS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렇지 이제 세 가지를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직선제 이후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중요한 사건이니 아니면 군부가 아니고 최초의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또 이제 최초라고 볼 수는 없지 이승만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군부가 끝나고 민간인 출신 문민정부가 민주정부의 시작이니 아니면 여당과 야당이 교체된 정권 교체가 민주정부의 시작이니 이 세 가지가 조금 현대사에서 중요한 논쟁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면 역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우파들이 양보하면 안 돼. 뭘 양보하냐면 선거 그러니까 보통 선거로 된 대통령은 그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걸 양보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보가 그래서 군인이야, 민간인이야, 야당이야 이거를 놓고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됐어? 아무리 선거로 돼도 저 사람은 적폐고 독재자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절차적인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서 됐어? 그러면 그가 누구더라도 그 재임 기간 동안은 우리의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걸 너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못했네.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 그가 아까 이게 똑같거든.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거야. 과거에는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아닌 거라고 노태우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유산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냥
걸핏하면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관점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민주화에 대한 그 시선 자체가 되게 왜곡되어 있는 그러네. 문제가 있네요. 그러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투표를 통해서 국민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런 선택권에 대해서 아니야 국민들이 속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뽑아준 거야라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예요. 요즘 시체말로 보면은 또 이제 대중에 대해서 자꾸만 그루밍을 시도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각자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정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제 노태우를 뽑은 것이고 그 다음 대통령에서는 김영삼을 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뽑고 이런 과정이 온 건데 이걸 통째로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직선제 쟁취라고 했던 그 엄청난 성과를 사실상 부정한 거지 저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87년 체제라 그러잖아. 87년 체제일 때는 직선제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고 따지는 건데 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게 저기야.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속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대중부터 민주정부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선거로 됐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걸 해서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 이렇게 갈라. 이건 사실 근데 형식적으로 변혁 보면 운동 돼요. 이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변혁 운동 이론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 정권을 선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에는 이 지적인 부분에까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복무하는 그 이제 독재 세력들이 왜곡을 시킨 거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뽑았더라도 이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복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다. 식민지 대리 정권.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런 어떤 명분론적인 게 광범위한 부정선거에 대한 제기였던 것 같아요. 구로 무슨 그 투표함 탈취 사건이나 이런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원래는 2인 선거인데 쟤네들이 부정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무효다. 약간 이런 그 프레임을 제일 먼저 87년 이후에 좌파가 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못된 거야. 그러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그 관권 선거나 부정 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임을 먼저 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 3.15 부정선거 일어났을 때 4.19로 네.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광범위하고 정말 예. 집약적인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뒤집을 선거의 정도의 결과가 바뀔 정도냐? 그럴 정도의 부정선거는 사실은 민중항쟁으로 가. 예. 근데 구로구청에서 있었던 사건 자체로 사실은 뭐 부실도 있을 수 있고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표차를 갖고는 결과가 뒤집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항쟁이 크게 퍼지지 않고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나는 거라고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약간 불순했던 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누구라도 다 선거를 왜 졌냐 후보 단일화 때문에 졌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운동권이 뭐라 그랬냐면 선거를 왜 졌냐 선거가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 선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호도하는 거였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치면 이해찬이 사실 그때도 뭐 이해찬이 그 계열이라는 게 맞는 게 천안함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음모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여전히 그 비합리적 의혹 제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때도 그렇고. 그래.